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로 미국장의 조정이 굉장히 컸죠. 자, 미국장이 이렇게나 크게 빠졌기 때문에 또 많은 투자자분들 우리나라 시장 월요일날 큰일 났다 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나스닥이 2.7% 빠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똑같이 큰 하락이 100%로 적용돼서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이미 선반영에서 두드려 맞은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아마 반영할 것 같아요. 일단 한국 MSCI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 개파락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말아 올릴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미국 시장 선물 개장한 거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좀 양호했거든요. 자, 왜냐면은 이 기사를 보시면 무역전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에 물가 관련된 겁니다. 물가라는 거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와 같은 섹터들은 경기 방어주의 성향이 좀 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유틸리티라든지 방어주 성향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도 최근에 몇몇 주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HLB도 하한가 맞고 나서 그 하한가 이하로 더 빠지진 않고 어느 정도 시세를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문제는 이제 3월 31일 날 월요일 날 공매도 거래도 전면 재개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심지어 나스닥도 2.7% 빠졌고 한국도 MSCI 야간 지수도 3%대 빠졌고, 야, 이거는 공매도들한테는 시작부터 엄청난 파티죠. 수익 파티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변동성 너무 클 거고요. HLB고 나발이고 뭐고 아마 크게 빠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거의 마지막 끝자락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단기간 진행됐던 하락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3월 31일에 공매도 거래 전면 재개, 그 다음에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그쵸? 이거에 대한 우려. 자, 상호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 이미 빠져왔죠. 지금까지 3월 31일 공매도에 타깃이 될 만한 종목군들도 이미 빠져왔어요. 물론 어떤 종목이 실질적인 타깃이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를 어디서 어떻게 두드려 맞아서 더 많이 빠질지는 모르겠고, 심지어 공매도가 매매하기 더 좋게 이렇게 판이 깔렸기 때문에 금요일날 미국장 기준으로 해서 단기간 공매도가 조금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또 신용잔고 최근에 18조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신용도 같이 터지고 반대 매매도 쏟아지고 하면은 아마 단기간에 큰 하락이 나오겠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하기에는 너무 좋은 상황이 될 것 같다. 자, 그럼에도 또 한국 경기와 경제에 대한 이 불안감 계속 지금 이제 0%대 성장이다, 최악의 전망 나왔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죠. 더군다나 또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70원대예요. 그쵸? 환율도 너무나 높아요. 환율이 높으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하는 입장에서 어때요? 물가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영업자들은 진짜 피가 터지도록 지금 빚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수는 완전 초주금이죠. 근데 수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어가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의 격차가 너무 커요. 체감적으로도. 자, 근데 이제 여러 경제학자들이나 뭐 다양한 경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빨리 환율부터 손 써라, 환율부터 끄집어 내려라, 그래야 국민들이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의 의견입니다. 환율이 높은 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산은 안 해보셨겠지만 환율이 높다라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소비들은요, 환율이 높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출이 커집니다. WTI도 마찬가지예요. 유가는 빠졌는데 오히려 환율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이런 것처럼 주요 제품들의 선물 가격이 하락을 보이더라도 우리는 환율 때문에 이 가격 하락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지금 힘든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환율에 대해서 손을 못 쓰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 10원이면요 경제 성장률에 얼마큼 기여하는지 아십니까? 경제 성장률에 0.1% 정도 기여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2022년도에는 원달러 환율이 얼마였어요? 1200원 부근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23년도에도 잠깐 빠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지만 이때도 보시면 한 1200원대가 저점이었어요. 그러면 1200원 대비 지금 1470원까지 대략적으로 270원의 갭이 있습니다. 그쵸? 그냥 중간중간에 변동성 감안해서 2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원당 0.1%포인트잖아요. 경제성장률에.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2%포인트입니다. 2%포인트.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성장률이 한 1.4% 정도 나왔거든요. 여기다가 환율로 마이너스 2%를 커버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한 0.6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환율로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최악인 건 맞는데 이거를 환율로 숨기고 있는 거고, 내수 시장을 포기하고 내수를 포기하고 수출로서 우리는 지금 국가 경제가 괜찮다라는 걸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환율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환율이 높은 거는 상대적으로 원화가 싸다라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제품을 구입할 때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최악만 아니면, 소비할 수 있는 여력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높은 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와 수출 비중이 전체 GDP 대비해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꽤 큰 물량이에요. 근데 원화가 저렴해, 제품 수요는 많아져, 우리는 또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요 35%가 그래도 계속 성장은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정부는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 왜 그러냐? 외화를 벌어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들이 어디 가서 외화를 벌어올 거야? 진짜 가서 월급 받아오듯이 벌어올 거예요? 어느 세월에? 기업들이 수출을 잘해서 버는 외화가 더 속도가 빠르고 규모가 크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배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대기업과의 연결고리가 있거나 대기업에 종속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고요. 그냥 자영업자들은 계속 이렇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무튼 큰 틀이 이렇다라는 거 정도만 좀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결국에 HLB로 다시 돌아와서 또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 HLB 매매 전략서 지금 다 보내드리고 있죠?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기존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HLB 투자 전략서 보시는 것처럼 3월 25일자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내용 지금 다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PDF 파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저런 내용들로 인해서 시장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너무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HLB도 사실은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향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장이 너무나 지금 큰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기간점으로 HLB를 들고 계신 건지 중장기간점으로 들고 계신 건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각 제가 대응 전략을 구상을 해드린 게 바로 이 투자 전략서의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월요일날 오히려 여러분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동안에 미국장 선물과 동시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최소한의 필요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자, 오히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저렴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배팅을 해서 눈 감고 그냥 풀매수하고서 묵혀두실 만한 종목, 4월 히든 종목 제가 벌써 지금 준비를 했죠. 왜냐면 너무 지금 싸지고 있으니까. 코스닥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월요일날 또 크게 빠질 거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한 푼이라도 더 싸게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4월 히든 종목도 준비했으니까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트럼프라는 한 명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많이 시끄럽긴 한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매크로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이걸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식의 관점 말고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데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것 정도도 같이 공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하게 HLB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좀 거시적으로 경제적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저도 신문과 기사를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내용 정도는 한번 알려드려도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내용을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내일 또 추가적으로 영상 업로드 해드릴 수 있으면 바로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항상 유익한 방송 준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만 한번 눌러주시고, 4월 히든 종목 포함해서 HLB 대응 전략서 필요하신 분들 제가 PDF 자료로 각각 준비를 해놨으니까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른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